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도 일단 아웃라인만 잡아볼게요. 자, 기본적인 모양새는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고 을이 1억 원을 빌려줍니다. 1억 원 대여금 채권. 그 다음에 갑이 그 빌리면서 요거 1년 안에 못 갚으면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고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죠, 그죠? 이 목적물 가액이 만약에 2억짜리다. 이러면 가담법이 적용돼요. 자, 가담법은 우선 적용 범위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담법의 적용 범위는 담보되는 채권이, 담보되는 채권, 가등기 담보로 담보되는 채권, 여기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 맞습니까?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 즉 갑 입장에서 차용금 채무 맞습니까? 차용금 채무라 해야 돼요. 소비대차와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자, 빌린 돈 못 갚으면 이 땅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물, 변제, 예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목적물이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또는 저당권 맞습니까? 등기 등록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또는 자동차다 또는 선박이다 뭐 비행기다. 자, 이런 거 어때요? 이거 등기 등록되는 거, 등기 등록되죠 이거? 자동차도 등록되죠? 이런 것들이면 가담법은 적용됩니다. 맞죠? 근데 일반 동산, 예컨대 기계 설비, 일반 동산도 기계 설비도 이거 담보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 양도담보 설정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기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산.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돈 못 갚으면, 자, 돈 빌리면서 이 돈 못 갚으면 내 저당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고 가등기 줬습니다. 예? 자, 다시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내 저당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 대물변제 예약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담법이 적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자가 만약에 돈 못 갚았다. 그러면 담보가 실행 통지하고 2개월 시간 더 주고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면 그자가 저당권을 가져가는데 원래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당권자로 바뀔 뿐입니다. 어차피 담보권이에요. 저당권을 바뀌어도 어차피 그자가 완전한 권리 취득이 아니고 돈만 갚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담법에 간섭할 필요 있습니까? 다시 할까요?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C에게 담보 잡히고 돈 빌려요. 이자가 이걸 가등기, 이자한테 돈 1억 빌려주고 만약 1억 못 갚으면 이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당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만약 돈 못 갚았다. 이러면 번등기 청구해서 이자가 저당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권자가 된들 이거는 확정적인 권리 취득이 아니고 B가 돈만 갚으면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이, 가등기 담보권이 또 담보권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은 법에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완전한 권리가 아니고 갚으면 사라지는 권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담보 목적물이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면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담보권이죠, 그죠? 다 담보권이에요. 이거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빌린 돈, 차용액 플러스 이자 합산액을 넘어야 됩니다. 합산액을 넘어야 그래야 가담법이 적용돼요. 만약에 이게 1억짜리다. 자, 이 돈 못 갚으면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1억짜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가 횡포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가담법 필요 없이 그냥 1억짜리 땅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뭐. 맞죠? 그래도 이자가 큰 소리 버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담법이 규율할 필요 없습니다. 목적물 가액이 빌린 돈 플러스 이자 합산액을 넘어야 그래야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담법이 적용될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가담법이 적용될 때입니다. 가담법이 적용될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첫째, 귀속 청산을 통한
소유권 취득 맞습니까? 권리 취득. 귀속 청산을 통한 권리 취득. 또는 경매할 수도 있죠. 경매.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가 만약에 경매 들어왔다. 저기 을 말고 말입니다. 병이 들어왔다. 그죠? 병이 경매 들어왔다. 그러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하는 거죠? 배당 참가합니다. 스스로 경매했든 배당 참가하든 간에 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 순위는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배당해 줍니다. 맞죠? 그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었을 때 그때 저당권 설정된 걸로 보고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갑 소유 부동산 우리 갑에게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부동산을 이 돈 못 갚으면 당신에게 주겠다. 1억 5천 할까? 1억 5천짜리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되어도 이자가 변제를 못해요. 이거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이자가 바로 번등겨달라 들어갑니까? 아니죠. 담보권 실행 통지해줘야 되죠. 그리고 시간 2개월 더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청산금 지급해야 되죠. 함으로써 번등기해서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뭘 통지합니까? 청산금 평가액. 맞습니까? 청산금 평가액. 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이제 이자 다 합쳐서 이렇다 쳐요. 이자 다 합쳐서 1억이다 쳐요.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입니까? 산수 문제 5천을 통보합니다. 5천을 통보하는데 만약에 4천을 통보했다. 자기가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달됩니다. 그래도 실행 통지로서는 효력있다. 더 많이 통보했습니다. 6천으로 통보했습니다. 자기가 통지한 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청산금 줄 때 5천 주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통지한 것에 구속을 받아요. 6천 다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선순위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입니다. 또는 가압류권자입니다. 이 사람 채권이 만약에 3천이면 청산금 평가액 계산할 때 이것도 합쳐서 뺍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밖에 안 돼요. 그죠?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후순위자가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있을 때, 자, 너는 이제 나가라. 자, 후순위 저당권자 채권이 만약에 3천이다. 이랬을 때, 이거는 빼요, 안 빼요? 안 뺍니다. 이건 안 빼요. 선순위권자는 뺍니다. 여기에 합산해가지고 여기서 빼요. 그런데 후순위권자 채권액은 이거 합산해서 여기서 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 빼요. 이거는. 그죠? 그럼 이 후순위권자는 자, 청산기간 지나기 전이면, 자, 청산기간 내라면 자기 채권 변제기 도리 안 해도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청산기간 지나면 안 돼요. 청산기간 내에서만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리 안 해도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자가 경매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청산금 지급받을 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청산금. 이 경우에 청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5천이잖아요. 5천인데 5천 줄 때 갑한테 먼저 다 줘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면은 이쪽에다가 먼저 줘야 됩니다. 남은 2천만 주는 거예요. 맞죠? 후순위권자도 청산금 지급받을 자에 들어가요. 만약 이자가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다. 보조금 1억이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청산금 받을 자에 들어간다. 네? 아니, 후순위자가 저당권자면 되겠습니까? 전세권자 안 되겠습니까? 돈 받을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은. 다음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면 그러면 이 사람도 청산금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청산금 줄 돈은 5천밖에 없잖아요. 그럼 5천만 가는 거지. 맞습니까? 5천만 받고 못 받은 5천은 이자에 대한 일반 채권이고. 이해됩니까? 자, 이 사람은, 자, 임차인은 자기가 받을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돈 안 주면 못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 말입니다. 됩니까? 그죠? 다시 후순위
대학력 갖춘 임차인 이 사람도 청산금 받을 자다. 자신에게 주어질 청산금 요 한도 내에서 요 돈 안 주면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이자한테 말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도 끝났다. 너도 나가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사람이 합의했습니다. 둘이 합의했어요. 뭐라고 합의했나? 자, 청산금 나는 안 받겠다. 그냥 줄게. 그냥 번등겨줘 버렸습니다. 자, 무청산하고 번등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한 거예요. 유효, 무효? 무효, 그죠? 가다 보면 임의규정입니다. 아니, 강요규정입니다. 강요규정이에요. 자,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무청산 특약은 일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청산기간 지나면 괜찮아요. 청산기간 안에는 무청산 특약은 안 돼요. 무청산 특약하에 번등겨줬을 때 이거는 완전 무효입니다. 완전 무효. 양도 담보로서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무효지만 그 후에라도 실행 통지해주고 2개월 시간 더 주고 청산금 지급하면 이게 유효로 바뀝니다. 맞죠, 그죠? 자, 다시 청산 안 하고 번등겨줬다 이러면 무효인데 다만 그 후에라도 실행 통지해주고 2개월 더 시간 주고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그러면 이제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기간 이거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청산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자기 채무액을 주고 이거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청산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이자가 정당한 청산금을 못 받으면 자기 채무를 갚아버리고 이걸 말소시킬 수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채무의 변제기가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그죠? 10년 지났다. 그러면 이 번등기가 무효지만 이 번등기 때문에 이자가 소유자인 줄 믿고 사는 자가 나타날 수 있죠. 이자가 선의로 샀다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버리면 이제는 이거 갚고 이거 말소시키겠다? 안 돼요. 그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이걸 갚고 이걸 말소시키겠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한 이거는 담보권자에게 있습니까? 설정자에게 있습니까?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가덕이 담보든 양도 담보든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가담법이 적용되거나 말거나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누가 할 수 있다?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자가 제3자한테 임대하고 차임도 이자가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설정자가 수취한다. 그죠? 자, 사용수익권, 과실수취권 이거는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설정자한테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근데 말이죠. 자, 실행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2개월 더 줬고 청산금 지급했습니다. 아직 번등기는 못했습니다. 청산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는 종료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했을지라도 청산할 거는 다 끝났어요. 그때도 이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월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맞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은 이제 과실수취권은 담보권자한테 있다. 됐죠, 그죠? 청산 절차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담보권자가, 가당의 담보권자가 이제 수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내용이 딱 두 개만 보면 되죠. A 소유의 돈사, 그놈의 돈사 또 나옵니다. 돼지 수백 마리. B가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이 돈사에서 돼지가 팔려 나가고 또 들어오고 팔려 나가고 들어오고 자 정감 변동하잖아요. 그죠? 정감 변동하지만 언제나 지금 현재 돼지들 전부 다 미친다.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 돈산에 있는 돼지들 전부 다 미칩니다. 그죠? 이 돈사를 팔았습니다. 이 산자가 선의취득하는 경우 아니면 양도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돼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양도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그 돼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돈사 매입할 때 있던 돼지들, 돼지 팔아서 생긴 수입 가지고 반의 반 돼지들, 또 생겨난 새끼 돼지들까지도 다 미친다.
그러나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뒤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자 여기에 돼지들이 좀 있는데 이게는 양도담보권에 안 미친다 또는 미친다 라고 소속이 붙었습니다. 붙었을 때 이쪽에서 말입니다. 요거는 당신이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거 아니다 라고 입증하는가, 아니면 이쪽에서 이 부분은 내가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거다 라고 입증해야 되는가. 이쪽에서 이 부분 대지는 내가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거다, 그래서 이건 안 미치는 거다 라고 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이쪽에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소유 동산 기계 설비를 가지고 B한테 양도 담보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는 점유 계정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설정하되 현실 점유는 A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중으로 C한테 양도 담보를 해버렸습니다. 양담을 설정했어요. 네? 자, 현실인도 안 하고 점유 계정하니까 설정하되 점유는 이쪽에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물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또 두 번 설정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동사는 말입니다. 한 번 설정하면 내부적으로만 이자가 소유자일 뿐입니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기가 소유자입니다. 맞습니까? 이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담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거는 취득할 수 없다. 자, 문제 볼게요. 48번, 49번 각자 보세요. 50번 틀린 것은 1번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양도담보네요. 그죠? 맞죠? 양도담보입니다. 이때 가담법 적용, 안 적용? 안 적용. 자, 매매대금입니다. 그죠? 매매대금이면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 절차 종료된 후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사용 수익권은 이제 채권자에게로 귀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청산 절차 종료되면 이제 과실 수취권은 또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 이쪽 가등기 담보권자, 그죠?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매매 예약 당시, 그거 잘못됐습니다. 매매 그거 지워버리고 대물 변제 예약 당시로 고치세요.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대물 변제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한다. 자, 이러면 가담법 적용, 안 적용? 안 적용. 따라서 가담법 소정에 청산금 평가액 통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죠? 가담법에 적용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 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다. 그때 구상금 채권 이것도 담보된다. 자, 다시 여기에 선순위권자가 있었다. 선순위권자,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이 사람 채권액이 2천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 대변제했다. 이러면 되갚아라 라고 구상 청구할 거 아닙니까? 구상채권 2천 생겨나죠? 이것도 이걸로 다 담보된다. 그죠? 맞죠? 선수류권자에게 대변자물로서 생긴 구상금 채권 이것도 이걸로 다 담보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예약 당시입니다. 그 담보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선순위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권이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6천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담보가치가 마이너스 1,00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빼면은 사실상 9천입니다. 1억을 빌려주고 9천짜리를 담보 잡은 거예요. 이들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가담법은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권자 채권을 뺀 그 가액이 요걸 넘어가야 그래야 가담법 적용됩니다. 맞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1번 쉬운 거니까 각자. 52번 틀린 것은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착수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한 그 액수가,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더 적게 통보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실행 통지로서는 효력있다. 그죠? 그래서 청산기간은 그냥 진행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착수해서 채무자에게 청산금 통지한 경우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권자도 만약에 청산금 평가에게 이의가 있다면 청산기간 내에는 독자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후순위권자가 있을 때 청산기간을 안 지났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청산금이 모자란다 싶으면 그냥 경매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 가등기 담보 채권자와 채무자가 청산기간을 인정 않겠다라고 특약했습니다. 원래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청산기간 우리 하지 말자. 그냥 바로 청산금 주고 번득이 바로 하자. 약정했습니다. 효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돼요. 그죠? 4번에 가등기가 금전 소비례차나 또는 준 소비례차 신경 쓰지 마세요. 준자 그냥 소비례차의 차용금 채무와 그 외 원인으로 생긴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격려했습니다. 그 후에 금전 소비례차 또는 준 소비례차에 따른 차용금 채무만 남았습니다. 이때 가담법 적용 안 적용? 적용. 자, 당초 이렇게 매매대금 채권,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대금 채권 3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요금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담보 적용돼요. 맞죠? 자, 81번 각자. 81번 어디 있나? 정신 오락가락하네. 이제 좀 있으면 침 먹겠어 이제. 자, 예? 안 와요. 맞아, 안 와요. 어머, 큰일이지. 안 되지. 내가 침이라니. 우리는 그래도 아마 침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늦게 올 거예요. 늦게 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니까 좀 오더라도 늦게 올 거예요. 아니 우리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침이 없는데 뭐. 자, 53번에 옳은 것은 1번에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대금 채권의 확보는 이거는 부수적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를 설정한 주된 목적이 뭐다? 공사대금 채권 담보다. 그죠? 공사대금 채권 담보다. 대금 채권 담보는 부수적이다. 그죠? 이러면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자, 이런 문장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문장 어디에서 봤습니까? 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의 판례가 3개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보세요.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C가 설정받았다. C가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A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 대출금 채권을 국민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저당권 잡았습니다. 효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준 겁니다.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신한은행이 설정받은 거 받았습니다. 효력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면 어떡해요. 국민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신한은행이 왜 저당권 설정받아요?
국민은행이 저당권 설정받아야지. 아, 왜 뻥해요? 왜? 아, 그래, 운동장 한 바퀴 돌려야 된다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국민은행이 대출해 줬으면 저당권도 국민은행이 잡아야지. 왜 신한은행이 왜 잡아요, 그거를? 말도 안 되지. 안 되죠? 자, 한 번 더.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채권자라야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채권자라야 저당권자 되는 겁니다.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한 번만 더 잊어먹어봐. 자, 이거 원칙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으로 무효예요. 그 얘기는 또 예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가 이렇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똑같은 판례가 가등기 담보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습니다.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다르면 됩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데 제3자 명의로 했던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때는 3자 합의가 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제3자 명의 전세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전세권은 사실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다시 한 번 더. 3개, 이거 다 전부 다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똑같은 판례가 3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양도담보권이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되었고 그 후에 대금 채권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었답니다. 자, 당초 뭘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채권 담보할 목적입니다. 나중에 대금 채권이 포함되었다면 가담법은 적용 안 된답니다. 물론 뭐 아까 나온 것처럼 나중에 매매대금 채무는 갚았다. 만약 갚았다. 그래서 대금 채권만 남았다. 이러면 가담법이 적용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본등기를 그리고 목적물 인도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본등기와 목적물 인도를 먼저 받기로 했다. 그죠? 채권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동시이행해야 되죠? 동시행해야 됩니다. 이건 가담법 위반입니다. 가담법 위반한 청산 방법을 약정한 것은 처분 청산입니다. 맞습니까? 가담법에 위반한 자기들 약정에 따른 청산은 처분 청산이에요. 이거는 허용 안 되죠, 그죠? 가담법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54번에 틀린 것은 가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서 차주가 그 차용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땅을 대신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맞죠? 맞죠? 자, 이게 소비대차에 기한 대물 변제 예약 맞죠? 소비대차에 기한 대물 변제 예약입니다. 그때 적용돼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늘 그냥 설명을 쉽게 하려고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예? 대여금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쌀 10가마 빌려줍니다. 쌀 10가마 빌려줘요. 그 다음에 올 추수기에 내년 추수기에 갚겠다. 못 갚으면 내 집을 주겠다. 이러고 가등기했습니다. 자, 이때 쌀 10가마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가담법 적용 안 적용? 적용. 그러니까 반드시 자, 이 말은 틀립니다. 그 금전 채권이라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금전 채권이라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X입니다. 저 쌀 10가마 빌려주면서 이거 못 갚으면 땅을 주겠다. 이런 경우도 가담법 적용돼요.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소비대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후순위권자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이면 청산기간 후라도 그리고 자기채권 변제의 도래 전이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청산기간 후라도 그게 틀렸어요. 청산기간 내에는 그죠?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배당 참가할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담보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지면 담보가등기권은 이거는 순위 막론하고 무조건 소멸한다. OX. 자, 가등기 담보권은 목적물 경매되면 최선순위여도 소멸한다. OX. 네, 옵니다. 자, 보세요. 최선순위를 가정하고 최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이다. 그냥 가등기다. 보전 가등기.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자, 이거 구분 할 줄 알죠? 담보 가등기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담보 가등기고, 보전 가등기는 우리 그전에 공부했던 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혹시 매도인이 딴 데 팔까봐 미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제3자에게 팔더라도 본등기 청구해서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죠. 그게 보전 가등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한 거죠. 그죠? 둘 다 순순위, 최선순위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경매되었을 때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존속합니다. 보전가등기는 최선순위면 이거는 소멸 안 해요.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여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설정자가 만약에 파산했다. 이러면 가등기 담보채권자도 별채권을 갖는다. 자, 별채권 이렇게 씁니다. 잘난 척 할게요. 별채권. 이게 별도로 변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변제받는다. 말하자면 우선 면제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면제권. 자, 보세요. 파산 들어가면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다 매각 처분해버리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매각된 부동산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먼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별채권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어떤 매각된 부동산에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먼저 줘야 된다. 그죠? 그게 별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다 별채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별채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원래 유치권자는 목적물 경매되면 우선 면제권은 없죠. 다만 경락인에게 나 인도 못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파산에서는 파산자의 재산이 완전히 다 매각되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간다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별채해 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죄다 다 별채권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자도 담보권자 맞죠? 유치권자 포함해서 담보권자는 죄다 뭐가 있다? 별채권이 있습니다. 죄다 별채권이 있어요. 파산에서 매각 처분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 못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매각 처분하니까. 그래서 별채를 받아야 돼요. 자, 55번 다 중복되니까 각자 보시고. 네? 55번 각자 보세요. 그 참고적인 얘기인데 그 55번에 밑에 해설 있잖아요. 해설의 그 첫 부분에 세 줄 있죠. 첫 부분 세 줄 그거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그 보완된 글자가 뒤에 나오니까 요거는 보면 헷갈립니다. 잘못 이해하게 돼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니까 궁금해서 보게 되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니까 그거 보면 혼동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뒷부분에 보면은 보완된 정확한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 돼요. 자, 56번, 57번 다 중복됩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58번 볼게요. 58번. 옳은 것은 1번에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이 말은 자기가 받을 청산금, 자신이 받을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 그 범위 안에서는 보증금의 반환과 그 다음에 임차물의 인도에 관해서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증금 주여 임차 목적물에서 내가 나가겠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만약에 병이 임차인인데, 근데 가등기 담보 있고 뒤에 임차금이다. 임차에서 대항력권을 뒤에 갖춘 거예요. 이사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 하더라도 청산금이 다 빼고 청산금 5천이죠. 5천이니까 이 사람은 1억 다는 못 받아요. 보증금 다는 표시 못 해요. 다만 5천은 받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먼저 받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후순위권자가 이자보다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을 청산금 5천 범위 내에서는 그거 받아야 내가 집에서 나간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시행 항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담보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자, 이게 뭡니까? 담보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자, 이것도 좀 정확히 말하면 이미 채권자에게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자, 뭐죠 이러면? 채권자에게로 이전 등기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양도담보지. 맞죠?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한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기간 지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청산금 줘야지. 맞죠? 청산금 지급했을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본등기는 필요 없고, 그죠? 청산금 지급한 때, 자, 청산기간 경과하고 청산금 지급했을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 5번 뭐 각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9번 각자 보시고, 60번 각자 보시고, 61번. 그 다음은 가등기 담보의 특유한 소멸 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자, 설문 보고 무슨 내용인지 감 잡힙니까? 아까 이거 말입니다. 청산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이자가 청산금을 못 받았으면 자기 채무액을 제공하고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죠? 그거 말합니다. 그거. 자, 1번에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 지급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청산기간 지나서도. 그죠? 2번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맞아요? 아까 나온 얘기인데 뭐. 자, 청산금이 없다면은 채권자는 청산기간 지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죠. 본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기간 지났다고 바로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가등기 담보니까 본등기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변제기가 경과 한때로부터 10년 경과했다. 또 구구절로 말이 안 되네. 자, 제가 쓸 것 같으면은 변제기로부터 이렇게,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했다. 자, 변제기가 경과한 때 다 치워버리고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했다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4, 5번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62번 각자, 63번
갑은 2000년 8월 1일 사채업자인 을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시가 5억짜리 가옥을 담보로 제공해서 가등기를 해주면서 또 번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줬네요.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갑이 채무 변제기에 변제 못하니까 바로 번등기 해버렸답니다. 자, 갑한테 을이 1억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5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줬다 그랬죠, 그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미 이자한테 다 줬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유되고 채권자가 그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가담법에 따른 절차 거쳐야 한다. 당연하지, 그죠? 이번에 을은 청산 절차 거쳐야 권리를 시도한다. 똑같은 말이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 갑은 청산기간 내라 하더라도 자기 채무를 변제하고 번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청산기간 내라 하더라도 뭐 자기 채무를 갚으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채무자 등에게 청산을 위해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그 당시 채권액을 통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완료한 목적물 가액과 완료한 시점에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그래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자가 이전 등기 서류 가지고 번등기를 해버렸지만 이걸로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지, 그죠? 청산 절차 안 거쳤으니까 이자가 실행 통지하고 2개월 시간 더 주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만약 을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채무자는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자가 번등기를 해버렸으니까 이 번등기 보고 을이 소유자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죠. 자, 병이 선의의 병한테 팔았답니다. 그럼 이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맞죠?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자가 선의자라면 소유자가 돼버려요. 64번 각자, 65번 각자. 가면서 봐, 뭐가 빠진 것 같다. 아까 그러면은 제가 읽지 말하는 거, 자, 그게도 나왔을 텐데. 자, 다시 321페이지. 321페이지. 55번에 그 5번 보세요. 55번에 5번.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 별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이것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가 없다. 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나요? 자, 보세요. 자, 1억 5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담보가 실행 통지했습니다. 2개월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청산금으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청산금? 5천 줘야 되잖아요. 5천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 이거 말고 다른 원인으로 갑에게 5천 받을 채권이 있답니다. 이거 다른 원인으로 생겨난 거예요. 5천 받을 게 있대요. 그 다음에 5천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와 다른 원인으로 생겨난 채권이 있어요. 5천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청산금도 5천 줘야 되니까
같은 금전채무니까 상계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후순위권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이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의 채권이 만약에 3천이면 그러면 이 사람은 3천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서로 상계처리하면 안 되지. 맞죠, 그죠? 그게 이제 해설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해설을 보시면, 자, 보세요. 가담법상 후순위권자가 있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담법으로 담보되지 않는 별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자동채권으로 해서 채무자의 청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보게 후순위권자, 다시 원위치, 후순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지워버리고 후순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지워버리세요. 있는 경우에 지워버리고, 자, 있는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줄 그어버리고 위로 화살표 빼가지고 그 빈칸에다가 쓸게요. 자, 후순위권자가까지는 안 지웠죠? 후순위권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면 이라고 쓰세요. 후순위권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28페이지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66번에) 실명법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승낙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요? 맞죠, 그죠? 다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죠? 제3자는 승낙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 이 사실을 안 경우, 이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걸 뭘 말합니까? 무슨 명의신탁? 자, 명의수탁자가 이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타방 당사자는 신탁약정 있다는 걸 알았대요. 이러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자 간의 명의신탁입니까? 계약 명의신탁입니까? 3자 간의? 3자 간의 명의신탁. 자, 보세요. 그럼 3자 간의 명의신탁은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삽니다. 사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 등기를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 당신 명의로 등기 좀 하자 라고 신탁 약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부탁받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3자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이게 수탁자죠. 수탁자가 지금 계약의 일방 당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갑이 병의 땅을 사고 싶어요. 근데 아예 근데 갑은 앞에 전면에 나서질 않습니다. 을을 내섭니다. 을하고 신탁 약정하고 이자한테 돈 다 줘요. 이자가 나서가지고 이 땅을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신탁자, 여기는 수탁자. 자, 수탁자가 당사자가 된 거죠, 그죠? 자, 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타방 당사자가 만약에 악의자라면 이거 무효지, 그죠? 선의자라면 유효고. 맞죠, 그죠?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여기가 악의자라면 이걸로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이거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상호 명의신탁,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 맞죠?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는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이 말하고 있는 그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 어때요? 사실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사실 이거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O 할래요? X 할래요?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사실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뭐 중요합니까? 그때 시험에 출제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실명법에서 말하는 그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효지. 두 가지. 지금 말한 상호 명의신탁, 자, 구분소유적 공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뭐 가담법 적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동산 명의신탁. 자, 우리 실명법은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런데 동산도 명의신탁 가능합니까? 일반 동산 안 되겠지만 자동차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타이나 버리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자동차를 명의신탁 했다면 이거는 실명법 적용 안 돼요. 안 되니까 유효지. 그죠? 그러면 실명법이 적용되면서 유효인 거. 이거는 실명법이 요거는 효력이 있다라고 해놓은 걸 말해요. 실명법 자체가 요거는 효력이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종중,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을 부동산 실명법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실명법이 적용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명법이 분명히 요거는 실명법에서 말하는 그 신탁 약정에 포함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배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4번에 종중, 배우자, 자, 이런 경우는 일정한 조건 하에 유효죠? 그 다음에 5번에 이 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그 대상을 부동산 소유권에 한정한다. 부동산은 부동산이지만 소유권에 한정한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는데 저당권 등기는 C 명의로 했습니다. 저당권 등기는 C 명의로 했다. 이자가 사실 저당권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탁 약정한 거예요. 당신 명의로 저당권 등기 해놓아라. 그러나 그 저당권은 내 거다. 라고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것도 실명법 위반입니다. 명의신탁 맞죠? 그죠? 자기 권리를 타인 앞으로 등기한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소유권만 타인 앞으로 등기했다.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도 타인 앞으로 등기하면 다 명의신탁이에요. 다 실명법 위반입니다. 자, 이거 시간이 급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 시작할 때 그때 요거 나머지 좀 합시다. 다음 주는 바로 19대 요약 강의죠? 19대 강의죠? 네, 그거 할 때 그러면은 뒷부분을 먼저 해버릴까? 요거 포함해서? 뒷부분은 그 민사특별법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문제 요거 푸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